네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6일 금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 먼저 얘기할까요? 미국 먼저 가볼까요? 어제 미국이 또 약간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. 5일선 위로 올라온 것 같죠? 5일선 위로 안 올라왔네, 아직. S&P와 나스닥 이틀 연속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5일선 위로 올라오진 못했습니다. 이건 선물 기준인데요. 여러분들 이게 제가 선물만 보니까 좀 약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현물 S&P 지수도 한번 봐야겠죠. S&P나 나스닥 현물 지수를 한번 봅시다. 저 23시간 가량 하루 23시간 가량 매매가 되는 저 선물하고 다르게 우리 정상적인 정규장이죠. 이 S&P 지수는 조금 좀 모양이 다릅니다.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그냥 보겠습니다. 이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? 이게 전 반등이 어떤 진정성이 솔직히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박스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연말까지 해서 박스권. 연말까지 막 지수가 이 폭락하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왜냐면은 뭐 연말 소비 시즌이기도 하고요. 그죠?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어쩌니 저쩌니 또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있고 이래저래 하면은 솔직히 뭐 막 주가가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냥 뭐 해봐야 박스권 정도. 많이 오르진 못할 것 같습니다. 단지 그 정도가 제 생각이에요. 미국 미국 얘기고요. 솔직히 한국도 비슷합니다. 한국도 솔직히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적당히 박스권 그리다가 마감하지 않을까 12월 달 뭐 그런 생각입니다. 그리고 나서 1월 달 되면 좀 오르겠죠. 아마도요. 그래서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 뭐 이런 모습 보시면은 12월 3일 날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보시면 V자로 올라가고 있죠. 이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확인하지 않고 V자로 갭상승으로 또는 갭하락으로 이렇게 시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모양 자체가 보시면 일단 별로 그죠? 어떤 지지력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는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해봐야 아마 박스권일 것이다.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뭐 변동성 지수의 모습 같은 거를 봐도 뭐 똑같아요. 똑같이 뭐 그렇게 보입니다.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모습을 보셔도 이 TVIX 물론 이런 모습으로 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해서 어떠한 좀 추세적인 하락, 추세적인 변동성의 상승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 TVIX가 살아 숨쉬고 있죠.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 이 12월 뭐 최소 그죠? 12월 끝날 때까지는 이 고변동성 박스권 정도 뭐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지금 시장 변동성 자체가 이거 보시면 TVIX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 옛날과 다르게 변동성 자체가 옛날에 뭐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1%가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변동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뭐 2%에서 3% 가까이 지수가 움직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. 단지 이제 의미 없는 급등 급락만 반복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적당히 박스권으로 해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다, 많이 올랐다, 많이 내렸다. 이런 끝자리에서 추세 상승하나 싶어서 따라 들어가면은 박살나고 이런 자리에서 야 이제 금융위기 올 건가 보다 하고 하락 베팅하면은 또 반등 나오고 아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, 추세는 안 주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어쨌든 한국은 일단 어제 미국이 올랐으니 또 일단은 상승을 시도하고 있죠. 한국장 같은 경우는 어제의 모습은 솔직히 좀 바람직했습니다. 어제의 모습은.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제 강하게 장중에 하락을 하더라고요. 어제 갭상승도 심했는데 장중에 하락도 제법 심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야 된다. 273 선물 273대의 저점을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뭐 어쨌든 저점에 대한 테스트 훌륭하게 끝냈고요. 이거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도 어제 보합 안 찍었네. 엄청 강하네요.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약하긴 하지만 뭐
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요. 어제 좀 화끈하게 하이닉스가 내려와 줄 때 뭐 77,000원대 한 번 더 터치하거나 그러지. 어제 보시면 저점이 78,000원이었거든요. 77,000원대 다시 한번 터치해야 될 것 같았는데 하이닉스가. 아무튼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좀 그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좀 모자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반면에 지수는 그죠? 선물은 어제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좋았는데 오늘 또 별 의미 없는 갭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또 진위. 왜냐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보시면 그죠?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좀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선물도 그러면 조금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모습이 듭니다. 비록 어제 선물은 저점 테스트 했지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이 상승 이런 거에는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신뢰도가 낮다 이 정도 표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결국 뭐 미국장이 12월 달에 박스권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도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와 미국이 반등한다 하면은 그냥 갭 상승으로 양봉 쭈쭈쭉 뛰어내면서 뭐 한 2, 3일 부실한 상승하다가 또 미국이 전고점 만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또 그냥 힘없이 뚜루룩 떨어지고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. 예, 그러니까 적당히 배트를 짧게 잡고 매매하실 분들은 뭐 배트를 짧게 잡고 열심히 스윙 날리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솔직히 뭐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. 그냥 뭐 주구장창 어제 제가 영상 올렸다시피 주구장창 그냥 들고 가면 된다. 뭐 굳이 물론 지금이 이제 12월 초밖에 안 됐지만은 12월 달에 이제 무슨 일이 더 생길지 어떻게 하냐 12월 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12월 달보다는 1월 달에 항상 좋았었다라는 지난 10몇 년간의 통계도 보여드렸고 그 외에도 뭐 딱히 시장이 안 좋을 만한 이유가 기본적인 분석을 해봐도 별로 없습니다. 주식 조정도 2년간 굉장히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좀 큰 그림을 빅픽처 그죠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피곤하지 않습니까? 이거 언제 그렇게 해요? 사실 뭐 그렇게 매매 열심히 해봐야 추세적으로 한번 먹고 딱 장사 1년에 한 번 하는 게 훨씬 남는 거이기도 하죠. 매매에서 그렇게 장기 투자의 수익을 따라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아무튼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제도 뭐 또 좋은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오늘 아무튼 뭐 뉴스 오늘도 볼만한 뉴스는 없었어요. 딱히 뭐 이슈가 없어요. 근데 뭐 보시면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0년 세계 경제 대전망을 했다는데 얘들은 저기 무역 전쟁 피로가 누적돼서 공급 부족발 글로벌 불황이 온다고 합니다. 뭐 누구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. 가볍게 웃어주면서 그래 너희는 그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. 뭐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뭐 주말 날씨 보자 하면서 여기서 기상예보 일기예보 찾아서 보죠. 일기예보 보듯이 그냥 보세요. 쟤네가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. 이 정도로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이런 지네 돈 한 개도 안 걸린 이런 애들의 얘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. 저처럼 저처럼 있는 대로 대출을 껴가지고 뭐 주식을 사놓은 이런 게 좀 더 진정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이 사람들은 연구만 하는 학자들이에요. 그냥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연구만 하는 학자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코노미스트니 뭐 어디 뭐 경제학 박사니 다 소용없어요. 이 바닥은 아시겠죠? 머리 좋아봐야 물론 머리가 좋으면 강점이지만 머리 좋다고 딱히 장점이 되지도 않는 게 이 바닥인 것 같아요. 분위기를 잘 편승하는 게 이 바닥에 좀 더 좋은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간 이런 뉴스들은 뭐 그다지 신경 쓰지 마시라. 뭐 읽어볼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. 딱히 뉴스도 없죠. 참 그리고 어제 어제
그 ELS하고 뭐 ELS, 뭐 DLF, 뭐 DLS 요런 거 80%까지 여긴 있네요. 야, 배상하라고 했죠. 솔직히 좀 조금 좀 과합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자가 자기 위험 감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 투자 손실을 보존을 해줘 버리면 좀 그죠? 어쨌든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죠? 봐주면 안 돼요. 봐주면 안 돼. 어쨌든 투자자가 도장 찍었으면 끝난 겁니다. 근데 솔직히 이거 좀 심하긴 심했네요. 그죠? 이런 거 사실 판매하는 직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판매하는 직원들 잡아 족쳐야 됩니다. 이런 거 판매한 사람들. 야, 투자 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 환자한테 이 ELS를 팔았답니다. 아, 죽일 놈이네요. 그죠? 판매 직원들을 잡아 족쳐야 돼요. 하여튼. 어쨌든 얘기가 씨알데기 없는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뭐 마치겠습니다. 오늘 딱히 길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. 오늘 상승해봐야 그다지 큰 의미 없다.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